안녕하세요. 주식내고입니다. 오늘 폐기물, 그 다음에 혈장, 그 다음에 또 8월 5일날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잖아요. 또 그거랑 그 다음에 좀 그 월 말이긴 한데 오늘 제가 좀 보고 있었던 이제 프로스테믹스가 좀 윗꼬리를 달아서 이게 좀 첨생법 월말에 첨생법 일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첨생법이야 좀 더 나중에 봐도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부터 관종으로 놓고 좀 볼만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폐기물 좀 얘기를 먼저 하면 좀 적으면서 할게요. 폐기물 얘기를 하면 뭐 우리가 폐기물주라고 해서 알고 있는 게 뭐 YN텍, 그 다음에 뭐 인선 ENT, 그냥 코엔텍 정도가 있죠. 근데 이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이제 IS 동서가 아마 최대 주주일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뭐 KG ETS 정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KG ETS는 조금 이거는 좀 테마주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엔텍도 뭐 맞긴 한데 얘도 그 옛날에 매각을 한번 하려고 이제 매각 매물로 나온 적이 있어서 매각 관련으로 한번 상승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얘도 뭐 조금 저는 이제 뭐 실적이나 차트로 봤을 때도 전 인선 ENT랑 YN텍 두 종목만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뺄게요, 얘기하는데. 뭐 차트는 한 번씩 봐드릴게요. 차트는 코엔텍이랑 뭐 KG ETS랑. 그래서 YN텍이랑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뭐 YN텍이야 뭐 원래 뭐 실적이 계속 나오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이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라는 이제 산업군 자체가 실적이 매년 이제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산업군들이에요. 얘네들이 뭐 연 한 10%씩. 이거는 뭐 뉴스 기사로만 보더라도 사실은 다 있는 내용이니까. 자, 뉴스 기사를 좀 찾아드리면, 이거는 뭐 폐기물 산업 뭐 실적만 치더라도 이 뉴스 기사에도 뭐 다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니까, 실적 자체는 사실 폐기물 산업들이 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산업이고,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산업 폐기물들이 더 많아지면서 사실은 폐기물주들은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테마주 느낌으로 장마 그 댐 관련 수혜도 이제 테마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 주면서 이제 테마주 느낌이 돼버린 거거든요. YN텍이랑 코엔텍, YN텍이랑 인선 ENT가. 코엔텍은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완전 테마주 느낌이니까, 얘네들은 실적도 받쳐주는 테마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YN텍이랑 인선 ENT 두 종목을 보고 있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좀 보면, 자, 두 종목 차트를 봤을 때 오늘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좀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고, YN텍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못 나왔어요. 신고가가 못 나왔고,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오늘 터진 거래 대금이 이게 500억, 한 600억, 700억 정도가 넘어요.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그 인선 ENT가 좀 대장을 잡고 정고점까지 가면 뭐 YN텍 같은 경우에도 좀 신고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잡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 신고가 매매가, 지금 보시면 YN텍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Y엔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저점을 지금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고점도 오늘 이제 전고점 부근에 매물 소화 때문에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못한 상태예요. 못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급등 준비를 만들어 놓은 차트거든요. 만들어 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거래량만 여기서 이렇게 더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그 전고점을 넘는 14,000원, 15,000원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이나 장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씩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자 보시면 오늘 여기서 거래대금이 요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대금만큼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얘가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사실은 차트가 오늘 이제 시가 돌파에서 분봉을 보시면 이게 이제 9,800원이잖아요. 9,800원인데 자 9,800원에 오늘 이제 이 구간을 아침에 한번 터치해 주려다가 못하고 계속 위로 터치해 주려고 하다가 종가쯤에 해서 이 구간을 뚫어서 그 종가를 고가로 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뭐 시간에는 당연히 뭐 단일가 이렇게 올랐으면 빠졌겠지만 근데 이게 거래량을 이게 아침에 뽑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봉 중에 그런 분봉이 있어요. 거래량이 아침에 이렇게 반짝해서 올랐다가 거래량이 그 다음에 죽으면서 분봉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 9,800원이라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주봉의 저항을 9,800원이라는 저항대를 위로 거래량을 그 위로 올리면서 지금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인선 ENT는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거예요. 더 가려고 이 1200원을 뚫어놓은 거거든요. 거래량을 더 터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난하게 전고점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선 ENT가 간다면 Y엔텍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두 종목 자체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적 발표만 하면 전고점 뚫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테마도 있고 실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리 신고가에 있지만 분명히 손절선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손절 잡고 대응해야겠죠. 이런 거는 오늘 뭐 저가나 아니면 어제 종가 뭐 요 정도까지 이렇게 대응 손절 잡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뭐 코엔텍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거에 뭐 오늘 뭐 자리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저는 이런 차트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 음봉 그러니까 이 음봉에서 윗꼬리에서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잖아요. 거래대금 많이 터졌고 오늘 어쨌든 거래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다시 이 개파락했던 구간을 메웠는데 이거는 많이 가봐야 제 생각에는 이 정도? 10,000원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 윗꼬리를 그러니까 이 윗꼬리의 악성 매물대를 뚫고 올릴 만큼의 신규 거래대금이 터질 이슈가 사실은 이 종목 자체에 그렇게 좀 모멘텀이 존재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위의 매물이 저는 다 좀 악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예 이제 보지도 않았고 일단 KG ET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종목은 아닌데 근데 이 종목 자체가 그 요 앞전에 보시면 사실은 이 폐기물이라는 얘기가 그 코로나 요때부터 엄청 이슈가 많았어요. 찌라시도 많이 나오고 이때부터 뭐 뉴스나 찌라시나 엄청 이제 많은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코로나 때 뭐 코로나 터지면 뭐 산업 폐기물 늘어나서 실적 늘어난다는 얘기가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때 엄청 찌라시로 윗골이 많이 주던 게 KG ETS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단타로만 제 기억에는 단타로만 좀 제가 접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좀 스윙으로 안 하려고 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호가도 얇고 그리고 이제 뭐 주봉이나 뭐 월봉을 보시면 분명히 위로 갈 수 있는 구간은 많아요. 거래량도 이 구간에서 하방 추세를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들어왔고 거래대금이 들어왔으니까
분명히 4,500원대 매물대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러면서 4,500원 안착하면 뭐 5,500원도 가겠죠. 근데 저는 얘 같은 경우에 좀 제가 느꼈을 때 특징이 갈 것처럼 해놓고 아랫꼬리 음봉으로 눌러버리는 게,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이제 4,500원을 돌파할 때 시장가로 단타를 치던지 아니면 아예 밑에서 4,000원부터 좀 모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리부터 스윙으로 제가 모아가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리 자체는 여기서 이제 돌리게 지금 거래량도 들어와 있고 돌릴 것처럼 만들어는 놨는데 좀 손이 좀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저는 YN텍이랑 하면 이제 코인텍이 아니라 YN텍이랑 인선 ENT 정도. 인선 ENT는 뭐 단타로 접근을 해야겠죠.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 제가 매매를 할 거예요. 매매를 할 거고 이렇게 좀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테마주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테마주가 실적이 좀 그래도 실적으로 봤을 때 좀 받쳐주냐, 그리고 뭔가 이게 진짜로 내 눈에 보이는 테마냐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한국알콜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이랑 코로나 후랑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마스크, 그 다음에 카페에 원래 이제 손소독 알콜이 없었는데 손소독 알콜이 막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실적이랑 연계될 수 있고 내 눈앞에 내 일상생활에 진짜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실적이랑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테마주를 많이 하거든요. 테마주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하려면 이 두 개 정도 저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혈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혈장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제 8월 10일날 지금 이제 뉴스 검색 조금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8월 10일날 혈장 치료제 임상 제조 공정 완료, 뭐 이런 이제 완료할 거라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혈장주들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혈장주들이 뭐 S맥, 그 다음에 뭐 혈장 대장은 뭐 시노펙스죠. 시노펙스 오늘 올랐고 뭐 신고가 다시 만드는 상태고, 그 다음에 뭐 혈장주들을 쭉 쳐보면 뭐 시노펙스, S맥. 근데 이런 거는 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거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얘기해 볼게요. 한국 유니온제약에서 얘기하면 이게 이때 유상증자로 이때 빠졌어요. 유상증자로 빠졌다가 보통 근데 이게 유상증자 매매가 있는데 이게 유상증자가 상장하는 날 전에 신규 상장 예정일이 9월 23일이잖아요. 그럼 상장하기 전에 위로 이게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이수화학 같은 차트를 보면요. 그 유상증자 신규 유상증자가 상장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로 강한 물량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해서 그거예요. 여기서 개파락이 나와요.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이 위에서 못 털고 나갔던 세력들이 물타기를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윗꼬리에 좀 물량을 좀 정리하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혈장 관련 이슈가 터질 때 뭐 물론 이제 혈장이면은 봐야 되는 게 녹십자예요. 녹십자 애들이 혈장 관련주로 좋고 저는 이제 녹십자 MS를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뭐 제가 혈장으로 만약에 본다면 저는 녹십자 MS, 그 다음 바이오톡스텍은 오늘 좀 단타를 쳤더니 시간에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게 시간에 한 4% 정도?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오늘 단타 치려고 들어간 종목이 아니라 제가 이거 데이로 조금 이제 모아가려고 해서 좀 사놨던 건데, 근데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급등을 하길래 어떤 뉴스가 떴는지 확인도 못하고 좀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시간에 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 바이오톡 스택, 녹십자 MS 정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녹십자 그룹이 그 임상 이제 혈장 관련 임상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혈장 관련이면 무조건 봐야 되는 게 녹십자 그룹이랑 SK 그룹이거든요. 근데 SK 그룹은 최근에 SK 바이오팜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었고, 제가 봤을 땐 차트가 제가 접근하기에는 좀 뜬 가격대도 있고 좀 단타나 스캘핑 정도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SK 뭐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좀 급등하고 나서 제 기준에서는 좀 비중을 태우기는 좀 그런 좀 자리 자체가 좀 위인 것 같아서, 너무 좀 공격적인 자리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하면 녹십자 애들 좀 할 것 같아요. 녹십자 중에서 녹십자 MS, 원래 혈장이면 근데 녹십자 MS가 이게 이제 진짜예요. 녹십자 MS를 전 할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유니온제약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한국 유니온제약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제 9월 20일날 9월 23일인가 아까 그날 이제 신규 상장을 하기 전에 이 종목이 한번 이렇게 튈 거예요. 튀는데 차트 모양이 이제 이수학을 보면서 참고하면 좋거든요. 이수학을 보면서 이게 이제 바로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바로 급등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보통 여기서 얘가 이제 횡보하고 나서 이 횡보 한 2배 정도 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와요. 한 1.5배 정도. 이 상단에서 했던 횡보를 뭐 2배 정도 횡보를 하면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근데 그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차트를 진짜 갈 것처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띄우고 개파락했다가 지금 거래량은 듬성듬성 올리면서 이거 매집하는 거거든요. 이게 터는 게 아니에요. 매집하는 건데, 그 옛날에 명문제약이라고 있어요. 명문제약이라고, 이것도 이제 괴질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유상증자 띄우고 나서 매집하고 급등해서 정고점 뚫고 신고가 간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처럼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 명문제약처럼 되려면 중요한 게 그 일정이라는 뉴스가, 그러니까 이 종목이 뉴스가 터지면서 16,000원을 뚫는 게 아니라 뉴스가 터지기 전에 이 갭을 메워야 돼요. 15,100원을. 그러니까 얘를 보시면 명문제약도 보면 뉴스가 터지면서 어쨌든 이 상한가를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하면,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게 개파락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다 이제 매도가 만든 거잖아요. 매도세가 그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려면 그 매수세를 좀 가지고 와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 유니온제약에서 만든 약이 혈장에 진짜 좋더라, 그런 뉴스가 뜨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를 가서 매수세가 이 팔려고 했던 물량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리겠죠. 자, 그리고 이 개파락이 있으면 15,100원 그리고 16,000원대 사람들이 다 저항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본전만 오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16,000원을 좀 건드려도 이 종목은 여기서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뉴스가 말도 안 되는 뭐 찌라시 뉴스 있죠. 뭐 참여한다, 아니면은 뭐 옛날에 얘네가 만들었던 약이 뭐 효과가 있다, 그런 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발성으로 찌라시 좀 느낌으로 뜨는 거, 뭐 어디 뭐 진짜 검증된 그런 이제 업체도 아니고 그냥 어디 뭐 연예 뉴스 뭐 이런 데서 그 센 뉴스 이런 데서 갑자기 막 뜨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뉴스 중에 여기 이렇게 센이라고 뜨는 뉴스가 있거든요. 센이라고. 이런 것들을 뜨면 보통 이제 주가 이제 좀 밑으로 많이 한번 반짝 올랐다가 밑으로 많이 급락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뜨는 뉴스만 아니라면 진짜 효과 좋은 뉴스가 떠서 만약에 16,000원, 17,000원대를 이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게 명문제약처럼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이때 못 갔던 파동을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리에서 이게 밑으로 빠질 자리가 아니라 위로 갈 자리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그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통해서 밑으로 한번 뺐단 말이에요, 주가를. 자, 근데 얘 봐봐요. 이 과거에도 한번 봐봐요. 얘가 여기서 신고가 만들어서 급등하기 전에, 자,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매집하면서, 자, 여기서 매집했죠, 이거. 여기서 이 물량들, 상장 물량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잡아먹은 건데, 먹으면서 주가를 이제 위로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급락 빠지자마자,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4배 올랐죠, 4배. 4배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상승분만큼의,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격 조정만큼의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위아래 방향성을 내야 되는데, 제 생각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빠질 게 아니라 그냥 횡보를 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밑으로 이제 악재라는, 그러니까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미털기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말한 대로 16,000원까지 뉴스 없이 올랐다가 여기서 뉴스가 터지면서 18,000원까지 가준다면 그게 맞겠죠. 그리고 전고점까지 뚫어준다면 그게 제가 말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이 갭을 이제 뉴스 없이 메우면서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다가 뉴스가 뜨면서 개파락 전 가격 그리고 이 위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더 이 거래량들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2만원을 간다면 이건 이제 더 갈 수 있는 차트가 되는데, 근데 보통 유상증자 뜬 다음에 주가를 뭐 2만원, 22,000원까지 올리더라도 이 물량들 다 터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오르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은 분할 매도 하면서 좀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유튜브에 옛날에 그 혈장 관련 유튜브 올렸을 때 한국 유니온제약 사셔가지고 유상증자 맞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한국 유니온제약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녹십자 MS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녹십자 MS도 한번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목표가예요. 여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34,000원 정도가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을 보면 이게 뭐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터지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자, 거래량이랑 주가랑 비례를 좀 얘기하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거래량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고 싶은 사람도 많고 팔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이게 이제 주가, 이게 위에 주가, 여기가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올라가는 건 사고 싶은 사람도 많고 팔고 싶은 사람도 많은 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앞전에 악성 매물들을 정리하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상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탄탄하게 계단식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더 늘어나겠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냐면 앞전에 악성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주가가 올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서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이건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올라간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하방 매집이에요. 하방 매집. 근데 강한 음봉들이 출현하면서 음봉인 구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대신에 이제 내려가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양봉의 윗꼬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는 건 이제 매집의 신호로 저는 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내려가는 건 있죠. 이거는 제 기준으로는 진짜 좋은 차트예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 아니 거래량이 내려간다는 건, 거래량이 내려가면 원래 주가도 같이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도 없고 팔고 싶은 사람도 없는 어떤 종목이라고 해요? 소외주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내려간다는 건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에 10개가 이게 유통 비율이라는 유통 주식 수만큼의 주식이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유통 주식이 100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개라고 가정을 하는데 내가 세력인데 내가 60개 있어. 내가 만약에 80개가 있어. 80개가 있고 20개가 시장에 있는 물량이에요. 근데 그 20개마저도 세력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메인 세력이 60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동호회들이 뭐 몇십 개씩 해가지고 매집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는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물량을 점점 뺏기면서 근데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뉴스가 나와요. 뭐 뉴스라든지 갑자기 어떤 재료가 터진다든지 어떤 갑자기 이유 없는 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얘가 막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팔고 싶은 사람이 없는 차트가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 기준에서 제 경험에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월봉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얘 3월달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뭐 일봉 보면 이렇게 뭐 많이 급등했다 빠지고도 했잖아요. 그리고 얘 과거에 뭐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 유상증자 2번인가 했던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유상증자 이게 그래서 이 메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상증자 2번 했어요. 2번. 이 뉴스로 한번 볼게요. 얘가 유상증자가 요때 한번 했었고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이게 1차고 이게 2차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9월달이고 이게 8월달. 이거 한 번인가? 잠시만요. 제가 공시 한번 보고. 그때 19년 11월에 한번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었고 청약으로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8월에 한 번 더 있었거든요. 맞아요. 8월에 한 번 더 있어서 얘가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2번 있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이저라고 부르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쪽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박스권을 다 뚫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도 좀 낮게 잡은 거고 이 14,000원 뚫어주면 뭐 이거는 뭐 15,000원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게 바닥이라고 제가 얘기한 6,800원부터 지금 2배도 못 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매매를 할 거라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는 이제 녹십자 MS랑 한국 유니온 제약인데 둘 다 이제 본인 기준에 맞춰서 손절가를 꼭 잡고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대응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도 진짜 한두 호가라도 먹고 뭐 스캘핑이라도 할 그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제 돈만큼 여러분들 돈도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손절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키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일정이랑 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더 갈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크게 물리셔도 그러니까 평단가 좀 잘 해가지고 스윙으로 가져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니온 제약이랑. 왜냐면 한국 유니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세력들도 여기 다 물려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 얘네들보다도 이득이에요. 얘네들보다. 얘네 여기
16,000원에 있는 애들보다도 10% 이득이네 지금 사면. 좀 그렇게 접근하시면 편해요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좀 얘기할 게 핸드폰 관련주 정도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일단 뭐 핸드폰 폴더블 관련 얘기하면 뭐 뉴파워 플라즈마가 뭐 빠질 수 없죠. 이거는 뭐 도우인시스 재료인데 사실 재료 자체가 크죠. 그리고 얘가 이제 독점이고, 근데 이제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고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매매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종에 넣어놓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다보면 뭐 MCNX 얘도 이제 카메라 부품 모듈 쪽인데, 카메라 이제 렌즈 쪽인데 얘도 지금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드렸을 때, 그리고 이제 매수 추천 드렸을 때가 얘 또 이겼고, 저도 이제 같이 매매를 해서 좀 같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핸드폰 이게 이제 뉴스랑 그 차트랑 좀 비교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이게 차트는 뉴스를 선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스가 뭐 일정이 잡혀서 뭐 8월 5일날 언팩한다. 자, 그러면 이미 차트는 고점을 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폴더본 관련주들을 신규로 매수할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잘 매도해야 되는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정을 보고 매매를 하려면 그 일주일, 2주일 전부터는 그 종목을 준비를 해야지 이거를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8월 5일날 언팩 행사 관련해가지고 매매를 하려면 뭐 MC넥스라든지 뭐 KH 바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아는 뭐 와이솔 뭐 이런 건 스윙, 그다음에 와이솔은 이제 스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직 돌파도 못했고 이제 신고가도 안 갔으니까,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JNTC, 그다음에 BH도 승인 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점상으로 급등했던 종목이고, 근데 이런 거는 단타 구간인 거지 이걸 스윙으로 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종목군들은 제가 뭐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뭐 BH 다 적어볼까요? 와이솔, JNTC, 뭐 MC넥스, 뉴파워, 플라즈마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스윙해야 되는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와이솔은 가능해요. 아직 이제 안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파트론 정도, 파트론도 안 돼요. 와이솔 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 스윙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단타 칠 수 있는 건 이제 MC넥스나 JN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세 하방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 자리예요. 이제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손절 진짜 칼같이 잡고, 어제 양봉 고점이라든지 어제 그저께 음봉 시가나 종가 요 자리 정도 잡고 자, 칼손절 잡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근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매매를 하시려나 재료 매매를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재료가 얼마큼 남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내일 이게 재료 소멸인 뉴스가 뜨는데 이거를 오늘 스윙을 하려고 사겠다? 이러면 안 되죠. 내일 차라리 뉴스가 터질 때 그거에 맞춰서 단타를 치겠다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와이솔 얘기나 할게요. 와이솔 얘기만 하고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일봉상 여기 쌍바닥 만들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만 좀 일단 정해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대덕전자거든요. 대덕전자라서 대덕전자랑 대덕전자 1우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5G 이슈 받아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렸을 때가 이 자리였고 지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은 있지만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 지금 단기 고점이 나온 상태고 21선이나 이격이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내려와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근데 굳이 와이솔을 보면서 대덕전자랑 대덕전자 우를 같이 매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왜냐면 이제 너무 고점이니까. 와이솔이랑 이제 같은 이제 안테나 부품 많은 쪽이 파트론이 있는데, 사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실적 공시가. 근데
그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같이 떴어요. 그래서 전날 오른 거거든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날 여기 적자전환이 떴어요. 자, 적자전환 공시 떴어. 7월 30일날. 근데 7월 30일날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올라요. 요날 주가 오르고 그 다음날 주가 오르고 7월 31일날 무슨 어떤 게 떴냐면 또 보여드릴게요. 리포트 한 장이 떠요. 오주현 기자가 뭐 매수 유지하고 목표가 13,500원까지 상향, 그 다음 3분기는 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게 떴는데, 사실 파트론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트 자체도 좀 더 이제 밑에 한 번 더 다지고 올렸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과매수예요. 그래서 얘는 10,000원 깨지면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핸드폰 부품주 중에 제일 좋고 이제 뭐 스윙도 할 수 있고 손절가 명확한 건 제가 봤을 때 Y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Y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폐기물, 그 다음에 혈장, 그 다음에 폴더블 관련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반일 테마 얘기도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도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